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 2,700만 원 갔을 때 세상 다 망할 것처럼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국 5천만 원을 돌파했고 그분들보다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은 머스크 씨가 비트코인을 자그마치 1.7조 원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터는 애들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 뭐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전 세계 자산이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뭐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버블이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뭐 계속 지켜보시죠. 전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직전, 즉 연휴 직전에는 뭐 현금을 찾아야 돼서 뭐 떨어지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냐,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네, 현대 기아차 악재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대 기아차가 해소돼서 떡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악재 뉴스가 발생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현대 기아차를 투자했던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현대 기아차 걱정에 잠을 못 자다가 일요일 날 자서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이상 내일 갑자기 시장이 열렸는데 오씨 애플카이 망했어 하고 파는 사람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 향후 방향성을 타진해 보는 거겠죠. 눈치 보면서 안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잔당 세력은 오늘 처리가 된 것 같고, 단기간 팔 애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단기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아 뭐야 저기 튀어나와 있네. 재밌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급락을 지켜보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수 잘못했다고 팔았어요. 팔고 제가 다시 매수한 타이밍 보이시죠? 매수를 해서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해서 상승하다가 거의 고점에서 누구인가 하고 팔았는데 누구인가 같은 소리하고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다가 그냥 급락을 했는데요. 21선이 저항이 되고 떨어지죠. 오늘 흐름은 큰 손이 좌지우지한 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봤죠. 지켜보다가 제가 생각한 라인에서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왜냐, 한 번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는 오전장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한 방에 툭툭툭 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오늘 장에서 느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사고 기다렸습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어제 제가 사장님한테 기아차를 살 준비를 하세요. 해주십시오. 해 쿠다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조바심이 나시는 거죠. 기아차 언제 사냐고 계속 쫌니다 저를. 그래서 장 끝날 때쯤 이쯤이죠. 85,000원이나 83,500원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고, 그 내일 기회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2시 40분에 84,500원과 83,900원에 9주씩 사라. 예. 일단 1차 매수기 때문에 또 사장님 포트는 또 시드머니가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 매수로는 한 150만원 정도 사라고 한 거고요. 기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 기아 대책. 라임으로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84,400원이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신뢰가 없다라는 겁니다. 84,5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84,400원에 매수했잖아요. 이게 자체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장님도 매수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그래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5,000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이 됐죠. 지켜보시죠. 예. 여기서 갭 하락하면 급락 나옵니다. 급락 나와요. 이거 지금 여기 아일랜드 갭 발생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진짜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락이 끝나고
단기 반등할 때 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리스키하지만 홀딩을 하고 넘어왔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콜옵션과 풋옵션에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지금 옵션의 뭐 포지션 방향은 볼 게 없을 것 같고, 그건 어차피 뭐 지수를 예측하는 거니까 지수는 예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은 굉장히 현물 청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플 홀딩 중입니다. 예. 리플 뭐 백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뭐 내일부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얘기 안 할 거고, 지금 가상화폐의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팔 이유는 없다. 근데 가슴 한켠에 있는 그 불안감이 뭐냐면 리플이 갑자기 또 SEC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 지금 5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예. 야, 잘 올라간다. 야. 리플은 뭐하냐? 자, 정리매매 종목 밥값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 끼가 새끼 될 때 팔 예정이었는데 지금 타타닥 세 번 매수했죠. 어떻게 이렇게 계단처럼 내려가죠? 없어지면 그냥 굶으려고 했는데 지금 0.4끼가 됐습니다. 한 끼가 0.4끼가 됐어요. 예. 그러면 세 끼가 되려면 6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진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지만 이게 내일 마지막입니다. 내일 어떻게든지 털고 나와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진짜. 한 끼면 충분합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 야, 정리매매 종목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것도 처음일 것 같아요. 항상 150%, 200% 이렇게 먹고 나왔는데 또 이런 또 신기한 또 정리매매 종목은 처음 봅니다. 시젠이 아직은 이해관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시젠이 뭐 악재가 아니다. 전 사실 시젠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저? 시젠을 들고 있는데도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제가 들고 있다고 해서 좋게 얘기하고 뭐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또 하나의 가면을 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시젠 분식회계 악재, 증권가가 무덤덤한 까닭이라고 하는데요. 깔닭이 있을까요? 전 이런 기사 보면 되게 웃겨요.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등선이가 지적한 매출 과대 계상, 매자닌 회계 처리 원칙 기반. 진짜 이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저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막 전문 용어 막 쓰면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 얘기해요. 경제학의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니들은 몰라라입니다. 매자닌 뭐 딴 거 아닙니다. 그 전환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사채를 매자닌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시젠이 2019년 3분기에 정정 공시를 했다며 시젠 실적은 이후부터 급증했는데 이 기간에 나온 공시는 최초 공시 때부터 지적사항이 반영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 정지가 수반되지 않은 건 이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내신 분을 봤는데 같은 기사를 뭐 2번이나 했어요. 1시간 텀으로. 급한 거겠죠. 얘들아, 시젠 아니야. 누군가는 아직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있겠지요. 별것도 아닌 걸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회계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신뢰성의 문제인 거예요. 회사가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 좋은데 여러분한테 거짓말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좋은 거는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지만 당신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돈이 굴러가는 투자판입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중요한데 그런 기업 이미지에 훼손이 된 거는 자명한 겁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차피 이 하락했을 때 한 번, 2번 매수하고 있었고 지금은 거의 뭐 약손해권입니다. 약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 아직 팔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GL팜텍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같죠. 그만 좀 해! 왜 그만해야 되죠? 맞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흔들어 제낄 겁니다. 흔들어 제낄 거예요. 흔들어 제끼다가 하방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매진 아시아처럼 제가 GL팜텍으로 또 한강을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강 가면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단기 트레이딩 홀딩 종목입니다. DBI텍 수익권으로 돌아섰고요. 신풍제약 손해권입니다. 이매진 아시아는 0.4끼. 제가 내일 삼각김밥을 울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시젠
시제는 예, 약손했거든요. GL팜텍 수익으로 돌아섰죠. 태경케미컬,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코르삭 레버리지, 베트남 레버리지는 뭐 또 잘 올라갔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로 마니커랑 구글리즈 추가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HLB는 급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급락시 매수 예정인데 급락을 안 해요. 오늘 오히려 HLB는 좀 상승세를 보였죠. 이 정도 급등 보이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HLB. 예.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머스크 씨가 얼마에 산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거 안 찾아봤어요. 머스크 씨가 얼마에 산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제. 맞죠? 왜냐하면 머스크 씨가 안 팔고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머스크 씨가 스스로도 분석했겠지만 그 테슬라에 다니고 있는 그 브레인들이 가상화폐의 그 장기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했겠죠. 설마 1.7조 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매수가는 살만한 가격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그 시점이 최소 손해보지 않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분석해낸 결과를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해 보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탑스 48K 불을 찍었답니다. 네, 지금 5천만원 넘고 있고요. 다시 5천만원 밑으로 내려갔네. 뭐 의미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테슬라가 산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다. 트럼프 임피치먼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진행하고 있어요. WHO가 우한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아니라뇨. 그래, 알았어. 어디서 발견된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일이 스테디하다라는 겁니다. 네. 원유 재고량에 집중되고 있고 오일은 뭐 지금 현재 서플라이 숏이라고 하죠. 예, 서플라이 숏을 키핑하겠다. 지금 공급을 약간 줄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S&P 500이랑 다우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 레코드 하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스티뮬러스가 포커스에 있다. 이놈의 스티뮬러스는 사고를 우려내서 진짜 사고 자체도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 지경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자, 한국거래소가 현대기아차 주식 이상거래 여부 모니터링 중이랍니다. 왜 모니터링 하세요?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해서 할 것도 없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니터링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죠. 근데 임원분들이 팔았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주식을 매각했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생각해보면 묵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팔았을까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애플이란 소식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팔면은 검찰 끌려가서 뒤진다라는 건 모를까요? 신라젠 사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리는 거의 없다. 임원 정도 되면 굉장히 브레인입니다. 사리 분별도 굉장히 철저할 거니까 회사에서 실적을 내고 임원이 된 걸 건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령 애플사가 이 뭐 악재가 발생한다는 거 알았다 칠게요. 팔까요?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반값 복비 현실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수료가 비싸다. 복덕방에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해서 다들 막 아웅다웅 했는데 지금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가격대별로 요율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와,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복덕방이 어떻게든지 가격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네. 어떻게든 맞추려고 할 거고 저 구간만큼 가격을 점프시키거나 그러니까 시세 조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세 조작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은 저 복덕방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결국엔 사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어찌되었든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담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장을 아예 모르고 지금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 이거 인터뷰는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카카오 넥슨 역대 최대 실적, 코로나 속 돈잔치.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람들이 대중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똑똑한 현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 기사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대부분 아이씨 진짜 세상이 불공평해. 저놈들은 왜 돈잔치를 하냐 라고 하는데요. 뭐 저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분들이 뭐 편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성수기가 돼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왜 돈잔치라고 할까요? 돈잔치. 뭐 막 대기업들 성과급 받으면 뭐 돈잔치 한다 막 이렇게 막 기사 내잖아요. 그거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론이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 넥슨이 좋다. 예. 넥슨이 뭐 NC보다 좋네요. 신기하게. 한투가 현대기아차 지금이 매수기에.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기아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웃기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기아차도 지금은 떨어지면 안 되는 세력이 있다. 근데 대부분이 증권회사가 매수 기회다, 비중 확대다, 목표가 상향이다라고 하면 고점입니다. 예, 조심하세요. 공매도 몰락 아닌 분노한 MZ 세대가 낸 균열. 이것도 진짜 오늘 기사가 다 헛소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요즘 시장이 평온하다 보니까 이제 헛소리가 난무합니다. 자 보세요.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그냥 발견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게임스톱은 누가 봐도 작전이며 투기다 라며 개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게 주식인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또 한 번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작전이며 투기다. 자기가 봐도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게 작전이고 투기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전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개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한대요. 그럼 단기 트레이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뭡니까? 네, 절대적. 누가 봐도 저런 단어들을 보면 내가 너네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지금 노동부 채용 및 노동회전율 조사 졸트 좋게 나왔고요. 근데 시장에 반영을 못하고 있죠. 지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이제 뭐 연휴죠. 자, 오늘 뉴스들 뭐 나왔는데 의미 없었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그 뒤에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봐야겠네. 아 진짜 지금 가상화폐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네요. 단기적으로요. 저는 어차피 홀딩 중이라서 더 이상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강후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지리한 장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전강후약으로. 결국에는 음봉 찍고 마무리했죠. 원래 음봉이었지만 그냥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끝났죠. 시간에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뜨뜻미지근했고 시간에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코스피, 코스닥 ETF를 통해서 시간의 움직임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간의 거래들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ETF 시간에를 보면 그 시장의 시간의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색깔을 안 바꿨구나. 하나씩 빵꾸가 나네요. 회사에서 일했으면 벌써 막 문서로 머리 맞고 연필 깎은 걸로 막 머리에 칠해지고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로 막 제자리가 채워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그런 일을 당해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난생 처음 하는 말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겠죠. 자,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저 수정하고 부랴부랴 방송하기 바빠서 그래요. 저게 지금 Z오더, G오더라고 아시죠? 이 아래 위 올라가는 걸 좀 바꿔야겠습니다. 저 빨간 선이 그 매매 동향을 침범하고 있네.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옵션 만기를 대비한 포석이겠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연기금은 오늘도 팔았네요. 오늘도 팔았고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팔았는 게 느껴집니다. 상승하락 종목수를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장마판에 하락할 때 조금씩 매수를 했다. 외국인도 팔고 끝났고 장마판에 사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시초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겠네요. 이것만 보면 투자자 예탁금 조금씩 줄고 있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늘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스티뮬러스가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움직임이 보이네. 시초가 하락하다가 급등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그 흐름에서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락도 외국인이 시켰고 급등도 외국인이 시켰습니다. 진짜 이런 진짜 호락 마르코 진짜 얘네 내일 코스닥 움직임이 좀 볼만하겠네요.
저 급락시키고 급등시킬 때 어떤 종목 중심으로 했는지가 뻔할 뻔짜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일 겁니다. 그럼 저 급등할 때는 HLB 중심인가?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어떤 게 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상한가 종목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지금 강보합,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중이고,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좀 지켜보니까 그냥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로 좀 몰리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겠죠? 원달러 인덱스는 슬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코스피 반등의 또 포석이겠죠. 유가는 뭐 백지 잘 올라가고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